안녕하십니까, 박근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유도전 동기 속도 제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벡터 제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벡터 제어라는 이제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제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전압이랑 이제 전류 물리량은 이제 벡터가 아니고 페이저 물리량이죠. 크기하고 이제 위상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원칙적으로 그 자체는 다 그 시간에 따라 이제 크기만 바꾸고 있기 때문에 벡터가 아니고 이제 스칼라로 우리가 취급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크기랑 이제 또 위상을 갖는다. 위상을 갖는다 해서 우리가 페이저 물리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거를 위상을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할 때 방향처럼 늘 이야기를 하고 표현하고 그래요. 그냥 벡터처럼 이야기를 해요. 벡터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냥 벡터라는 표현을 썼죠. 이제 크기랑 사실 위상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이 벡터 제어 이전에 우리가 했던 뭐 VF 제어든 뭐 전압 제어든 뭐 저항 제어든 이런 제어들은 다 무슨 제어에 해당되냐면 그냥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제 이거하고 VF 제어, VF라는 VF 제어, 전압과 주파수 일정 제어 있죠. 앞에서 다뤘던 주파수 제어 부분 있죠. 그건 다 스칼라 제어라고 보시면 돼요. 얘랑 비교했을 때는 크기라고 하는 물리량만 가지고 제어를 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밀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순시 제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뭐 속도 제어가 되긴 되지만 그렇게 나이스한 방법, 즉 직류 전동기하고 비교할 정도로 나이스한 속도 제어, 토크 제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유도 전동기를 이제 벡터 제어를 갖다 활용해 가지고 직류 전동기급으로 그 토크 제어, 속도 제어를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벡터 제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고급제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어떻게 정의를 해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도 전동기 고정자에 공급되는 전류, 유도 전동기는 직류 전동기 이제 뒤에 잠깐 소개를 할 텐데, 직류 전동기는 두 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입력 컨트롤할 수 있는 전류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구분이 되어 있어요. 얘는 유도 전동기는 그게 없죠. 그냥 고정자 전류 하나예요, 그냥. 제어를 하더라도 얘 하나 가지고 다 제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어가 사실은 어려운 것이었죠, 원래가. 유도 전동기는 직류 전동기에 비해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어하는 것이 사실 어려웠다. 근데 이제 벡터 제어라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직류 전동기급으로 우리가 제어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제어를 하더라도 요 입력 하나, 고정자 전류 하나밖에 없다. 이 전류를 갖다가 나눕니다. 원래 나눠져 있지 않는데 이걸 갖다가 나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토크분 전류하고 자석분 전류 나누어서 이걸 갖다 독립적으로 제어한다. 이 자체가 어려운 것이죠. 실질적으로 나눈다는 그 자체가, 이 하나의 소스를 갖다가 각각 나눈다. 회전하고 있는 놈을 갖다가 자기장을 갖다가 검출해가지고 이걸 갖다 나눠서 제어한다는 그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만약에 나눠서 독립적으로 제어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뒤에서 보는 직류전동기처럼 제어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벡터 제어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 전류가 이제 IS라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쳐봐요. 이렇게 IS가 이렇게 요런 크기와 요런 위상으로, 요런 크기와 요런 위상으로 지금 물론 얘는 갖다가 회전하는 자기장이죠. 근데 이제 어느 한 순간만 다 잡아서 본다 그러면은 요 위상으로 이제 흐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자개축이야, 자석축이다. 이제 요 성분이 되겠죠. 요 성분 ID다. 이렇게 자석분 전류다. 이게 자석분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은 이렇게 두 개 나누는 거죠. 요 부분은 토크분 전류다. 토크분 전류 Q라고 썼죠. 이게 다른 말로 쓰면 IFI가 되겠죠. IFI고 여기는 IF 토크 전류, 토크분 전류, 이 두 개를 나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무효분이죠. 무효분 전류가 되고, 이거는 뭐가 됩니까? 유효분 전류가 되죠. 즉 유효분 전류가 이제 결국 실질적으로 토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자석분 전류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전류의 크기하고 여기 크기하고 그 다음에 요 위상, 만약에 여기 크기를 더 키우고 그 다음에 위상도 이렇게 제어를 하게 되면 동시에 같이 제어하는 거예요. 세타 2, 세타 1, 세타 2. 크기하고
위상을 갖다 같이 제어하면 토크분 전류는 여기 같은 게 이렇게 되겠고, 뭐, 요 크기로 만들려면 요 크기하고 위상을 제어해서 요 크기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요 크기만은 제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항상 일정하게 둔 상태에서요. 일정하게 둔 상태에서.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다니까. 두 개를 갖다가 나누고, 나눌 수 있어야 되죠, 일단.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크기하고 이제 한 축을 기준으로, 이제 기준하는 때 이제 되게 이제 자석축을 갖다가 이제 기준, 그 레퍼런스 축으로 잡습니다. 그 회전한 축에서 자석축을 잡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크기하고 위상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까지 읽어보면 벡터 제어는 자석분 전류를 갖다가 이제 일정하게 한 다음에 자석분 전류를 이걸 갖다 기준을 하고 얘는 항상 일정하게 둔 상태에서 이건 꼭 직류 전동기에 이제 계좌처럼 그렇게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좌 전류를 항상 일정하게 둔 상태에서 토크 전류를 갖다 자연스럽게 토크 전류를 자유롭게 제어하면 토크 전류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크기를 갖다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자, 그걸 이제 조정할 때 이제 보낼 때 이제 이 크기랑 조정할 때 이 크기랑 여기로 여가 기준으로 잡혔으니까 여기랑 위상으로 보고 위상과 요 크기를 통해 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제어를 한다는 거죠. 즉 직류전동기에서의 전기자 전류를 갖다가 제어하듯이 전기자 전류를 갖다가 제어해서 토크를 제어하듯이 똑같이 비슷한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토크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이 토크분 전류를 갖다가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앞에서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갖다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다 그러면 직류전동기처럼 순시적인 토크 제어가 가능하며 보다 넓은 범위의 속도 제어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앞에 VF 제어 같은 경우는 그 낮은 쪽으로는 기존 주파수보다 낮은 속도 영역은 좀 자유롭게, 물론 아주 낮은 데서는 좀 어려웠지만 대부분 자유롭게, 그 다음에 기존 주파수보다 속도가 높은 쪽에서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제어하기 어려웠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방식의 제어가 아니다 보니까 토크를 갖다 직접 제어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넓은 속도 제어 범위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VF 제어에 비해서는 훨씬 더 넓은, 보다 넓은 속도 제어 범위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전류 크기하고 위상을 동시에 제어함으로써 정확한 그 토크 제어가 가능하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비교도 더 정확한 정밀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순시적인 토크 제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이제 과도 음닥 특성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원리적으로 보면 직류 전동기의 어떤 토크 제어의 이게 이제 워낙 잘하니까 쉽고, 토크 제어가, 순시적인 토크 제어가 워낙 편리하고 잘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유도 전동기도 직류 전동기처럼 속도 조절을 갖다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이제 직류 전동기 유사성을 보고 이제 개발한 제어 방법이 이제 벡터 제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전동기는 지금 직류 전동기를 갖다가 그려 놓았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계좌입니다. 계좌. 직류 전동기는 이렇게 계좌를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이제, 계좌에서는 여기다가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부분이죠. 이렇게 N극에서 X극으로 쏘죠. 그렇게 되면, 우리, 자기력이죠. F는 뭐, J 크로스 B, 우리 앞에서 다 배우고 왔죠. 그죠? 네, 그래서 배워왔는데, 요 자기력을 갖다 얻으려면 요 자기장이 필요한데, 그 자기장을 갖다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전류를 갖다가 이제 직접 흘려주는 그런 전동기죠. 그래서 직류 전동기죠. 그래서 이 전기자에 이 코일에다가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우리 전기자라고 그러죠. 여기다 코일에다가 직접 외부의 전원을 갖다가 이제 걸어서 이 전류를 갖다 직접 도입시켜주는 전동기죠.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렇게 도는 거죠. 이거 전류가 흐르면 이거에 의해서 전류가 지금 이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자기장이 이 방향이면 어떻게 돼요? 자, B는 이 방향이고, 자, 여기 도체들 힘의 방향이에요. 이 도체 힘의 방향은 B는 이 방향이고 전류는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자기장이 이 방향이니까 오른손 들어서 전류에서 자기장 쪽으로 회전시켜 보십시오. 전류에서 저랑 여러분하고 방향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저랑 여러분하고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여러분 들어가는 방향으로, 여러분도 모니터 안쪽으로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자기장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제 이 방향이 여러분이 보는 방향하고 저랑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저는 이 방향 이렇게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방향이에요. 그렇게 되면 전류에서 자기장 쪽 오른손을 들어서 회전시켜. 전류에서 자기장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어떤 방향이에요? 엄지손가락 방향이. 전류에서 자기장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오른손가락 방향이 아래 방향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힘을 받게 되고, 자, 여기는, 요쪽으로 전류는, 요 전류는요, 똑같아요. 여기가 이제 튀어나오는 전류죠. 그러니까, 모니터에서 전류는 여러분 쪽으로 튀어나온다고 생각하고 자기장입니다. 그러니까 전류에서 자기장 쪽으로만 회전하면 되죠. 전류에서 오른손을 들어서요. 전류에서 자기장 쪽으로만 회전시키면,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엄지손가락이 위를 가리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회전하는 토크를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 있다겠죠. 여기 반경 벡터가 있으면 이게 반경 벡터가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러면 토크는 이렇게 작용하겠죠. 힘이 이렇게 작용하니까 토크도 R에서 F 쪽으로 회전시키면 되죠. 그러면 이게 토크 방향이 되죠. 자, 엄지손가락이 밖으로 튀어나올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정방향, 회전 방향이 되겠죠. 정방향, 회전 방향, 회전 토크가 이렇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회전하는 게 이제 직류 전동기인데, 이렇게 해서 얻는 게 이제 직류 전동기인데, 결국 이제 이 식을 갖다가, 토크식을 갖다가 다 정리를 하면 결국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건 상수고요. 하나 이제 계좌자속의 크기. 아까 말했던 요 계좌자속의 크기하고 결국 요 전기자 전류의 크기에 이제 비례해서 토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토크를 갖다 제어하기 굉장히 편리한 게 뭐냐면, 여기가 독립적이란 말이에요. 요 전류의 크기는 여기 계좌전류 크기를 갖다가 조정하면 이 크기를 갖다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전기자 전류의 크기도 여기 소스 전압을 갖다가 흔들면 원하는 전압의 크기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제어하기가 속도 제어하기, 그러니까 토크를 제어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거예요. 토크 제어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있다. 자, 그런데 앞에 봤던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게 없잖아요. 그냥 고정자 입력 그냥 딸랑 하나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뭐냐면 제어한다는 것이 유도 전동기가 토크 제어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도 전동기는 토크 제어하는 것이 어려운 전동기로 우리가 이야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물론 벡터 제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죠. 자,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좀 풀어보면 여기는 이제 어떤 부품이 들어가겠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전동기 일강 강의 때 슬림링과 이제 브러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슬림링인데, 그 슬림링이 이제 반으로 쪼개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류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항상 요 패턴의 전류가 나오도록, 요 패턴의 전류가 흐르도록 정류자를 배치를 하죠. 그래서 항상 요 패턴이 나와야 이제 우리가 회전 방향을 항상 일정하게 우리가 회전 토크가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게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슬림링인데 반이 쪼개져 있는 부분들 있죠. 지금 여기는 이제 직류 전동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유도전동기 첫 편에서도 그랬지만 간단하게 직류 전동기 이런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류기하고 브러시를 통해서 뭐냐면 요 전류 패턴은 항상 일정한, 한번 정해지면 이 패턴대로 계속 흐른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장은 이렇게 항상 요것도 이렇게 감아놓은 방향대로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면 이 자개의 방향은 항상 이 방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류는 항상 요 패턴대로 흐르니까 이 전류가 만든 자기장의 공간적인 그 배치는 어디가 되냐면 이렇게 되죠. 암페어 르나타 법칙 써보세요. 여기가 들어가고 있고 나오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개의 방향과 이 전류가 만든 자기장의 방향, 즉 전류가 만든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도 쓸 수가 있죠.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죠. phi a라고 쓸 수가 있죠. phi a하고 phi f 간에는 뭐냐면 공간적으로 90도의 전기각을 갖다가 유지하는 상태에서 늘 이제 이 각을 갖다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거 회전하거나 그러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죠. 이 각을 갖다 고정되어 있다고 보면 거의 맞죠. 그래서 자, 계좌자석과 정류자 브러시를 통해서 들어온 전기자 전류, 요걸 말하는 전기자 전류가 만드는 자석이죠. 요거죠. 만드는 자석 공간상의 전기각은 항상 90도를 유지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토크의 제어는 일반적으로 여기 자기장의 크기를 갖다가 항상 일정하게, 계좌 자속의 크기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걸만 그대로 그 값을 일정하게, 변화 안 시켜 일정하게 유지하면 됩니다. 상태에서 순시적인 전기자 전류의 크기를 갖다 제어하면서 요 전류를 갖다가 여기서 뭐 얼마든지 이 전원을 흔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편리하게 이 전류를 원하는 전류로 만들면 원하는 토크가 그냥 바로 찍힌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이걸 갖다가 이제 다른 표현하면 이 직류 전동기 이제 벡터 제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갖다가 그대로 유도 전동기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 유도 전동기도 직류 전동기처럼 나이스한 토크 제어가 가능하다. 그러면 속도 제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이제 유도 전동기의 이제 벡터 제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식을 조금만 더 건드려 보면 이렇습니다. 자, 토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배열 토크에 의해서, 이게 상수가 다르니까 K 다시 없을게. 자기 배열 토크식에 의해서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phi F하고 이걸 벡터로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크로스 phi F, 크로스 phi A. 계좌 자속이죠. 계좌 자속과 전기자 자속의 크로스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걸 갖다 크기로만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K 다시에다가 phi F에 phi A에다가 사인의 세타. 근데 여기가 이제 항상 여기는 90도를 유지하고 있죠. 90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뭐냐면 90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지워버리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토크를 갖다가 제어할 때 이 변수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전기자 전류만 제어하면 토크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토크로 그냥 바로 순시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깔끔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팅을 해놓고 계좌를 항상 일정하게 둔 상태에서 그냥 두 개 관계가 이제 그 공간상 뭐냐면 90도를 이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직류전동기 같은 거 이렇게 거의 고정되어 있죠. 이 자체가 고정되어 있죠. 항상 브러쉬하고 정지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전류 패턴은 항상 이렇게 고정돼 버리니까 항상 이게 쪼개진 편을 통해서 항상 이쪽에서는 들어간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쪽은 항상 나오는 전류가 흐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직류 전동기를 여러분이 한번 좀 공부해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고정되듯이 공간당 90도를 갖다 두리가 유지하면 자기축하고 그 다음에 전기자축, 즉 전기자축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얘가 이제 결국은 토크를 제어하는 토크 전류가 되는 것이죠. 이 전기자 전류 자체가 토크 전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자 전류를 갖다 제어하면 토크는 자유롭게 제어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는 아주 쉽다. 용이하다. 그래서 속도 제어를 아주 잘해야 되는 데는 이제 직류 전동기를 썼고 유도 전동기를 상대적으로 이제 쓰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원리를 한번 이용해 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다 풀어 써주면 이런 겁니다. 자, 계좌 자속은 이 방향이 되고요. 이게 항상 고정되어 있죠. 고정되어 있고요. 얘가 이렇게 회전되더라도 옆 패턴을 계속 유지하니까 얘는 여기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얘는 돌지 않죠. 그러니까 이 둘은 회전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90도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크기를 항상 이제 일정하게 유지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요걸 갖다가 제어를 한다는 요 크기를 갖다가 크기만 제어하면 된다. 얘를 제어함으로써. 그죠? 얘를 제어하면서. 그래서 이 전류가 결국 뭐가 되냐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벡터 제어에서 필드 커런트하고 이제 토크 커런트가 있다면 이제 이 전류가 이제 토크 커런트가 되고 이제 요걸 만들어준 이 계좌 전류가 바로 이제 필드 커런트가 되겠죠. 그걸 갖다가 이제 유도 전동기에서도 그걸 갖다가 두 개를 갖다 분리할 수 없냐는 이야기죠. 분리만 할 수 있다. 근데 뭐 유도 전동기는 아시다시피 아까처럼 뭐냐면 그냥 꼭지가 입력하는 그 꼭지 삼상전 유도 전동기가 되면 하나, 둘, 세 개 그 단자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입력 전류 세 개 있잖아요. A상, B상, C상. 그거밖에 없는 거죠. 분리되어 있지 않는 거죠. 분리할 수만 있다면,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면, 물론 요 양도 제어를 할 수 있죠. 이게 항상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이 값을 갖다 항상 일정하게 둔 상태에서 우리가 제어하는 걸 갖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제어하는 방식으로 둔다는 얘기죠. 이것도 독립적인 제어가 가능하죠. 요 전류를 제어하면 되니까. 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자개축, 이제 계좌 자속, 이제 자개축 필드 플럭스라고 해놨죠. 플러스 축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D축이라고 둡니다. D축. 자, 그것과 이제 90도
90도 공간상에 이제 정기적으로 공간상 90도 위상차가 나는 지역을 갖다가 이제 90도 지점을 갖다 Q축으로 이제 잡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잡혀야 Q축이 잡히는 거죠. 근데 직류전동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뭐냐면 D축과 Q축이 Q축은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말하는 토크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크축과는 이제 90도가 정확하게 이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크 쪽에 흐르는 전류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약간 직류 전동에서 이게 이제 전기자 전류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 크기를 갖다 제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어가 한다는 거죠. 여기를 갖다가 이제 일정하게 두면 여기까지가 상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얘를 갖다 얘 크기 갖다 일정하게 둬버리면 그러니까 결국 이 전류만 제어하는 것이 너무너무 쉬운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토크 제어하는 이야기가. 유도전동기도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한 게 벡터 제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벡터 제어에 대해서 이제 개념 정도만이라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더 깊이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제어를 전문하신 분들이 이제 하실 일이 이제 회전 변환도 해야 되고요. 이상 변환, 삼상 변환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게 해내야 됩니다. 지금은 뭐만 이야기하고 있냐면 벡터제에 대한 유도전동기에서 행하는 벡터제의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도전동기도 아까 이제 직류전동기처럼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나눠서 필드축하고 필드 전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크 전류하고 이렇게 서로 나눌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두 개가 축상은 90도를 갖다가 이제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런 제어 조건을 만들어서 토크 전류만, 필드 전류는 갖다가 일정하게 둔 상태에서 토크 전류만 제어를 해가지고 똑같이 직류 전동기처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갖다가 이제 벡터 제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랍니다. 자, 제어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뭐냐면 여기 유도 전동기는 여기 A, B, C상 3상 유도 전동이니까 여기 입력단자 3개 들어오는 전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나눠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독립적으로. 자, 그걸 갖다가 이제 나누는 것이요. 자기장을 만드는 전류하고, 자기장이 만드는 전류는 다이렉스 엑시스, 그 다음에, D축에다가 놓고, 아까 직류전동 D축에 놓고, 요거 놓으면 갖다가, 이 전류는 결국 자기장을 만드는 전류니까, 필드 플럭스 컨트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장을 만드는 전류죠. 아까 말하면 IF, 직류전동기 같으면 계좌 전류에 해당하는 전류.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는데 그렇게 이제 나누자는 이야기죠. 나누자. 여기 전류를 갖다 이렇게, 요 전류 성분 하나하고 또 요 전류 성분. 즉, 토크 전류 성분이죠. 토크 전류 성분. 토크를 만드는 성분. 이것과는 이제, 90도 차이가 나는, 90도 위상차가 나는 성분으로 Q축을 갖다가 둔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를 갖다가 제가 ID라고 썼던 거고, 여기는 갖다가 IQ라고 썼던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누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스테이터 플럭스 오리엔테이션 컨트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로터 플럭스 오리엔테이션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계를, 어떤 자계를 갖다가 기준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그걸 정하는 게 이제 가장 먼저거든요. 근데 이제 스테이터 플럭스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이게 고정자 전류,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고정자 전류죠. 그리고 IS란 전류, 이 IS란 전류를 갖다가 컨트롤 할 것이냐, 이게 두 개 축으로 나눠가지고 D축, Q축으로 나눠서 컨트롤 할 거냐, 아니면 로터에도 결국 플러스가 생겨요. 로터의 플럭스를 갖다가 기준으로, 그 플럭스를 기준으로 뭐냐면 Q축을 잡고, 얘가 이제 로터 플럭스가 이제 D축이 되고, 이건 스테이트 플러스가 D축에 놓인 상태에서 고정자 전류 IS를 갖다 컨트롤 할 것이냐, 아니면 로타 플럭스를 기준으로 놓고 고정자 전류를 갖다 컨트롤 할 것이냐, 두 가지 이제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어하시는 분이 더 선호하는 방식은 이 로터의 플럭스를 D축에다 놓고, 로터의 플럭스를 갖다가 D축으로 기준을 잡고, 레퍼런스로 잡아주고, 그 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걸 D축으로 놓는다는 거예요.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고정자 전류를 갖다가 이제 제어하는 방법, 이 방법을 더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또는 뭐냐면 상관은 없어요. 스테이트 플럭스, 고정자 자속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D축에 놓고, 그 다음에 고정자 그 전류를 갖다가 이제 하나는 D축, 하나는 Q축으로 나가지고 이제
제어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인 이 방법을 더 선호한답니다. 이 방법이 기준을 잡기에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순시적인 토크 제어, 즉 벡터 제어를 말하는 거죠. 이 유도 전동기가 순시적인 토크 제어가 가능하려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첫 번째 뭐냐면 여자 자석과. 그러니까 여기 이 성분에는 다 포함되어 있죠. 다 이게 싹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여자 자석과 우리가 이제 즉 플럭스를 만들어주는 자석이죠, 사실은. 플럭스를 잘 잡으면, 즉, 무효분에 해당되는 거죠. 무효분 자석, 이제 전류로 따지면 무효분 전류가 만드는 성분이죠. 요 자석과, 자석 성분과, 그 다음에 토크 성분의 전류를 갖다가 순시적으로 90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그 직류 전동기처럼 제어를 하려면. 그리고 이 두 개를 갖다가 여자 자석과, 그 다음에 토크 성분 전류를 갖다가 독립적인 제어가 가능해야 된다. 독립적인 제어가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직류 전동기처럼 똑같은 성능의 동일한 성능의 토크 제어,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걸로만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거죠. 여자 자석이죠. 여자 자석, 그러니까 이 고정자 전류 중에서 여자 자석 성분, 즉 여자 자석 성분은 우리가 그 등가위를 그려보면 우리가 유도 전동기나 변압기의 등가위로가 같으니까 그 여자 자석은 이제 플럭스를 만드는 그 성분이죠. 플럭스죠. 이게 플럭스를 만드는 그 전류 성분이죠.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여자 전류가 되죠. 여자 전류가 이루는 그 축이 되는 거죠. 그 축에 해당하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은 이 고정자 전류를 갖다가 이제 그 하나의 이제 그 D축을 만들고요. D축은 이제 플럭스를, 자석을 만든 축을 갖다가 이제 맞춰주고, 전기자 전류가 만든 그 성분 중에서 그 자석을 만드는 성분을 갖다가 이제 D축으로 잡아주고, 그것보다 이제 90도 차이가 나는 90도 앞서는 지점에다 이제 Q축을 잡아 놓으면,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기준으로 놓는 거죠. 이제 이걸 갖다가. 이걸 기준으로, 직류 전동기처럼 이걸 갖다가 이제 필드 플럭스 축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계좌 축으로 이제 독립적으로 보는 거죠. 요거를 갖다가 이제 놓은 다음에 이제 요 IS 이제 D 성분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 전류에 해당하는 그 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압보다 이제 물론 이제 전압가가 이제 무시하고 본다 그러면 그 전압의 입력 전압의 90도 이상이 그 뒤진 성분의 그 전류죠. 그 전류가 만든 축이 바로 이제 이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축을 여기다 D축에다 맞춰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Q축을 잡아주고, 그것보다 이제 90도 앞선 데다 Q축을 잡아주고. 근데 이거는 물론 다 회전자계입니다. 아까 직류기하고 다른 것은, 아까 직류기는 이 자석축이 정해지더라도 그냥 고정되어 있는 자석축이었죠. 근데 얘들은, 이렇게 동기속도로 이제 똑같이 이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같은 속도로 이제 회전하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은 둘이 이제 서 있는, 아까 고정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직류기와 동일한 형태의 어떤 제어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성립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자개를 만든 성분축을 뒤축에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요 축을 갖다가 이제 요 축이 바로 아까 지금 그 직류전동기의 이제 전기자 전류에 해당하는 그 성분의 전류죠. 즉 토크를 만든 성분의 전류가 되죠. 그래서 이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전기자 전류가 아니죠. 여기서는 이제 고정자 전류죠. 이 고정자 전류 이게 크기랑 요 위상, 요 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위상입니다. 이 위상을 갖다가 동시에 제어해서 결국은 이제 그 제어하려고 하는 양은 이거죠. 이것이 이제 결국 토크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토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여기로 따지면 이 전류로만 표현하면 ISD에다가 ISQ 성분이 되는 것이죠. Q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 항상 이제 일정하게 두고, 요 자석이겠죠. 요게 만든 자석을 항상 일정하게 둔 상태에서, 즉, 아까 직류전동에서 계좌 전류를 일정하게 두는 거나 똑같죠. 그리고 나서 요게 Q축에 있는 요 전류를 갖다 크기를, 요게 이제 결국, 토크 성분의 전류가 되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직접 제어하는 방법이 요 크기하고 위상 정보로부터, 요게 이제 해당하는 요쪽 90도, 정확하게 90도 성분이 이제 요거니까 요 크기를 갖다 제어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 크기랑 요 위상을 갖다 제어함으로써 결국, 그러면 얘가 이제, 우리가 이 값이
어떤 값인지를 알게 돼요.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값을 갖다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이렇게 제어를 하게 되면 직류 전동기하고 유사한 수준의 고정 및 순시 토크 제어가 가능하다. 이 전류를 갖다 순시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속도 제어 범위가 VF 제어보다는 더 넓은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벡터 제어의 이제 개념이라고 제가 이해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이 벡터 제어를 갖다 직접 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 하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제어 연산이 좀 들어가죠. 근데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실질적으로는. 앞에 있는 토크식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유도일지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말하자면 정태식하고 우리 과도적으로 만드는 식은 살짝 또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이 개념은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다. 직류 전동기하고 유사성을 이용해 가지고 유도 전동기도 DQ축을 나눠 가지고, 즉 플럭스하고 토크를 만든 전류를 두 개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플럭스 축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D축으로 기준으로 놓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제어를 해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벡터 제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